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저고 신고한 사람도 저예요. 근데 저만 체포했어요. 제 얘기를 안 듣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죠. 저를 폭행한 사람들 중에. 억울한 남자의 항변, 그것이 버닝썬 게이트의 문을 연 시작이었습니다. 연이어 버닝썬 VIP룸에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버닝썬에 숨겨졌던 비밀은 더 있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클럽 관계자 67, 손님 100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마약, 그리고 성접대와 유착,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인 의혹이 모두 버닝썬을 향합니다. 우리를 만난 한 제보자 역시 버닝썬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정해운 남자가 그 1층에서 자기네 룸에서 술 먹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1층 공간은 주로 바닥과 테이블로 나뉘는데 테이블은 바닥과 50cm 정도의 높이 차이로만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서서 춤과 술을 즐기는 클럽 중앙엔 DJ 부스가 있고 2층에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힙존이 있고 힙존바 옆에 아예 벽인데 그게 문이었던 거예요. 일명 VIP룸으로 알려진 2층 유리룸. 이곳에서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돼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이제 여자가 누워있고 그 위에 남자가 올라타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는 남자. 하지만 제보자의 눈에는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뒤로부터 거의 2시간 뒤에 저는 이미 집에 있었고요. 어떤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뭐 신고하셨죠? 이러면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경찰.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은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의식이 없었어요. 단순히 과음한 건 아니네요. 전혀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고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진짜 시체였어요. 경찰의 대응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날 VIP룸에서 목격했던 여성의 안전이 너무도 걱정된다는 제보자. 근데 약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저희도 파악이 되고 약에 취한 사람들은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죽어있어요. 버닝썬에서 근무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종종 있어 왔다고 합니다. GHB는 어떤 물질인 걸까? 이 알코올 술이 작용하는 이 수용체와 비슷한데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술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한 5배, 10배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 그 용량이 과해지면은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그다음에 제일 위험한 거는 호흡 중추에 작용을 해서 호흡을 멈춰버리게 해요. 신고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찰. 버닝썬엔 이렇게 경찰이 외면해버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의 유착 의혹에 관련해 수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의 미성년자가 출입한 건을 해결해준다며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형사 강 씨. 이 일에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전직 형사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이는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성현 씨. 그는 버닝썬 자리에 있는 호텔의 사내 이사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폭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은 당사자, 즉 손님들 간의 문제로 처리되지만 미성년자 출입은 온전히 클럽의 책임입니다. 한 달 이상 영업 정지로 금전적 손해는 물론 호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 당사자 손실. 언론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치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측 사람인 이성현 대표에게 부탁도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강 씨. 정작 그에게 연락을 해온 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의 조카볼 동생이죠. 연락이 저한테 오죠. 알아봐 줄 수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한줄거리인데 야 이거 일반 주체가 돈 줘라고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전직 형사 강 씨에게 연락을 했던 최 씨는 몽키 뮤지엄 사단이라고 불리는 승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과거 승리가 청담동에 문을 열었던 클럽 몽키 뮤지엄, 이곳을 함께 운영했던 멤버들은 일명 몽키 뮤지엄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승리가 필리핀에 있는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열었던 스페셜한 파티, 몽키 뮤지엄 사단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실제 버닝썬의 운영을 주도해왔다는 그들. 이들 중 최 씨는 왜 전직 형사 강 씨에게 미성년자 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던 걸까? 전달해 주는 거죠. 그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그때 연결시켜드린 상처는 얘기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라고 연결시켜드린 거죠. 전직 형사 강 씨는 자신이 몽키 뮤지엄 사단의 최 씨에게 부탁을 받을 당시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 온 내용이 뭐냐면 일단 우리 쪽에서도 서로 보고 있다. 형도 혹시 뭐 강남에 아는 사람 있냐? 그때 친한 형한테 물어봤을 때 야 근데 그게 이상하다. 처음에 여천계로 갔다가 아니 다른 데 좀 자기 형사과로 갔다가 아니 모르겠다 이거를 왜 배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미성년자 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참 후에 알게 됐죠. 한참 후에 됐습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뭔가를 하기 전에 그렇죠. 엄청난 위에서 저기 이거 체계적으로 플레이가 끝났던 거죠 사실은. 강 씨는 경찰 윗선에 손을 쓴 인물로 유리홀딩스 측을 의심합니다. 실제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는 지난 2016년 가수 최정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 총경을 통해 사건 보도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정주영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확인된 경찰 총경은 강남경찰서와 청와대를 거쳐 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윤 총경이었습니다. 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어요. 되게 형님 그러고 또 티켓 같은 것도 연결해줄 때 잘 모시라고 그러고 그냥. 윤 총경과의 골프 자리에 가수 최정훈 씨는 물론 아내와도 함께했던 유 대표.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버닝썬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건도 해결하려고 나섰던 걸까? 이런 가정이 가능하려면 유 대표에게도 버닝썬이 중요한 존재여야 할 겁니다. 지난 2017년 아만폴로에서 있었던 파티. 사실상의 버닝썬 발대식이었던 그곳에 유 대표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분의 20%만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단지 승리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일까요? 버닝썬을 실제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20%를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만 사모님 혹은 린 사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사람만 소리 질러!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승리의 28번째 생일.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초대한 손님들 중 유독 린 사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린 사모와 버닝썬의 인연, 그것을 확인할 만한 대목이 대만의 한 패션 잡지 속에 있었습니다. 명품백에 적혀있는 건 가수 빅뱅의 사인.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로 인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건데, 대만 손님이 온다고 알리는 승리, 이에 몽키 뮤지엄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성접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꺼냅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대만에서 온 손님을 대만 깡패라고 표현하는 김 씨. 가수 정준영 씨와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까지 나서서 여자들을 구한 걸로 추정됩니다. 승리에게 무척 특별해 보이는 고객. 그렇다면 버닝썬 개장을 앞두고 있었던 남한폴로에서의 파티에 그녀는 초대됐을까? 가장 최고 VIP는 누구였던 것 같으세요? 분위기상 제일 신경 썼던 분? 그럼 세팀 있어. 세팀인데 윤상호님 것도 그 중에 한 그룹이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버닝썬의 지분 절반은 승리 측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 전문가 눈에는 다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투자할 때는 주주로 참여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승리가 또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유리홀딩스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승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구인 유 대표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왜일까? 원래 승리라는 친구 보통이 없었습니다. 린사모님이 이제 15 하시고 이제 저랑 승리는 이제 저희에 대한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지분을 주신 거죠. 유리홀딩스도 뭐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는 거네. 그냥 지분만 받은 거네요. 승리를 보고. 투자금 없이 공짜 지분을 얻었다는 승리.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유리홀딩스 앞으로 그 지분을 받은 걸까? 이 린사모라는 분이 승리 씨의 이름으로 20을 주지 않고 유리홀딩스의 이름으로 지분 20%를 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마음에 그렇고 다양한 FM에서 다 유리홀딩스로 인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추비로 불리며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인정받아온 승리. 그가 주력해온 사업 영역은 주로 요식업입니다. 유리홀딩스에 연관되는 회사가 그 홍콩 법인의 BC홀딩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BC홀딩스에 또 유인섭 씨가 이사로 있어요. BC홀딩스에서 출자를 받아서 그 BCH 페레그린 파트너스 유한해서 여기서 그 사무집법 투자업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유리홀딩스의 연관사인 BC홀딩스는 지난 2018년 무려 335억 원의 돈을 출자해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BCH 페레그린의 투자에 화제가 됐던 기업입니다. 얼마 전 사임하긴 했지만은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 그리고 국내 컨설턴트 전문기업의 대표가 이 BC홀딩스를 홍콩에 설립했습니다. BC홀딩스의 자본금은 단 5만 원. 이런 기업에 무려 335억 원을 투자한 이들은 누굴까? BC홀딩스 조인식에 참석한 이들이 그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재벌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오너의 아들도 있습니다. 기업 오너인 그의 아버지는 승리에게 지난 2017년 우리 돈 11억 원 가치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BC홀딩스 조인식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인물은 일본의 한 유명 건설회사 오너입니다. 수차례 거액을 투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이 옳다면 말입니다. 유리홀딩스와 BC홀딩스 설립 직전 승리와 동료들이 나눈 대화. 일본 건설회사의 회장이 온다는 소식을 전한 승리는 여자들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탑 여배우를 부르려던 계획이 어긋나자 거친 말도 오갑니다. 단톡방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의 돈 없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때면 접대를 준비했고 그들이 선호한 장소는 주로 클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가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놀이터는 일본말로 시수라는 것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내가 거기 다 알잖아요. 그 알면서 내가 계속 논다는 건 거기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버닝썬이 생겨난 이유 중에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이 버닝썬일 것 같아요. 일단 마진율이 아마 컸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금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화시키기도 좋고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마진율이 엄청 높지가 않습니다. 회계상 누락하기 쉬운 현금 매출. 고액의 술을 판매하는 만큼 누락시킬 수 있는 매출의 액수도 상당했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아르망디 불이냐 고액이죠. 분명히 술은 팔았을 거예요. 현금을 받았죠. 피디님 장사하신다고 그래도 그 돈 많은 친구들이 현금 영수증 끊는 없거든요. 거기 와서 카드 매출 있죠. 당연히. 카드 매출만 거의 신고해 보시면 되죠. 결국 탈세거든요 이거. 그간 버닝썬이 벌어들인 돈은 사실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지만은 근무자들은 최소 한 달에 3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사실일까? 이거 금방 해볼 수 있겠네. 카드 매출이 15억, 현금 통장 외상하면 6억 7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4억과 6억 7천 하면 대략 이제 뭐 7대 3의 비율? 그 30%를 더 누락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현금 영수증 발행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돼야 되는데 불과 2,900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 정산방 내지는 그것들과
공유되어진 이제 벤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홀딩스.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금을 이곳 버닝썬을 통해 마련해왔던 건 아닐까. 버닝썬은 개장 1주년을 열흘여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버닝썬이 문을 닫는 동안 경찰이 알아낸 건 VIP 룸에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 유포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고위 간부가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와 유착한 정황도 경찰이 아닌 언론이 먼저 알아냈습니다. 낄끼빠빠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둑 잡는데 도둑이 나서겠다.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들의 유착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불신도 깊습니다.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치부를 과연 경찰이 제대로 들춰낼 수 있을까? 일명 몽키 뮤지엄 사단으로 불리는 승리와 그의 측근들이 공권력과 유착한 정황은 버닝썬의 전신인 몽키 뮤지엄 시절부터 확인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몽키 뮤지엄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구청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던 지난 2016년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와 친분이 있던 윤총경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르어도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혹시 이때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유착의 증거를 우연히 포착한 건 과거 클럽 종사자와 대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밤의 해결사로 불리던 한 경찰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업정지도 당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영업했어요. 강모 씨를 통해서 강모 씨가 시킨 걸로 이렇게 사우나권 200만 원어치 끊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클럽에 문제가 생길 때면은 나타났다는 그 경찰은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갔고 큰일을 해결할 때면은 500만 원까지도 챙겼다고 합니다. 클럽 종사자가 기억하던 밤의 해결사는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형사 강 씨였습니다. 12년까지 근무하셨는데 이 사람은 11년에 파면당했는데 혹시 뭐 그래도 감비는 끊어주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브로커를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경찰 일을 그만둔 뒤로도 강남 지역에서 밤의 해결사로 꾸준히 활동했다는 전직 형사 강 씨. 저는 솔직히 그 행사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법이라는 게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알아봐주는 사실이에요. 불법과 탈선의 경계를 위험하게 넘나들며 버닝썬을 운영해온 유리홀딩스. 그러면서까지 그들에게 버닝썬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버닝썬에서는 남암리에 마약이 유통돼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운영진들이 알면서도 묵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재벌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 재벌이나 돈이 많은 애들은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솔직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중국에서 마약을 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이용한 거일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에게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일탈과 지나친 자유를 선사하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버닝썬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버닝썬의 발대식으로 알려진 지난 2017년 아만폴로에서의 파티. 이곳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이 있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낙원이었을 그 섬을 고스란히 옮겨둔 곳이 우리가 버닝썬이라고 불러온 그곳이 아니었을까. 때론 문제의 답이 의문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버닝썬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 시내에 반가운 첫눈이 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생일을 맞은 친구와 함께 버닝썬을 찾았던 김상교 씨. 알다시피 얼마 뒤 그는 크나큰 소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추행을 했고 저는 그걸 막아섰고 그 사람들이 먼저 폭행을 했고 제가 그 사람들을 잡고 버티니까 집단 폭행으로 가해졌죠. 김상교 씨는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성이 싸움을 중지하고 나서는데 그는 버닝썬의 이사 장모 씨입니다.
이후 김상교 씨와 장의사가 클럽 밖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장의사가 김상교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배치된 클럽 측 가드들은 웬일인지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3월 우리와 만났던 장의사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줄 몰랐다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김상교 씨 처음에 이 국민청원했던 시작이 자기가 오히려 성폭행 당하려는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맞아가지고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쓴고를 갖다가 사람들이 선동당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였으니까.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도우려 했다는 김상교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장의사. 지켜보죠. 여자가 이상한 짓을 겉모무새 죽여 세우고 또 쳐다봐요. 김상규 씨 여기서 와요. 또 오죠. 나가면 이쪽인데 이리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여자 이제 보시면 보이죠? 계속 숨어뒀대요. 그래서 여자가 쳐다봐야지 밑으로. 장의사는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주변을 김상교 씨가 끊임없이 서성였고 계속해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CCTV를 살펴본 뒤 김상교 씨 추행을 확신했다는 장의사. 영상을 보면 김상교 씨를 처음 폭행한 이는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의 일행으로 보입니다. 당시 장의사는 휴대폰을 하다 뒤늦게 싸움을 알아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분 뒤 클럽 밖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클럽 손님을 이렇게까지 폭행한 이유는 뭘까? 영상 보시면 처음부터는 제가 강하게 제압을 안 해요. 그 남자분, 여자 남자 1인분하고 싸우려는 걸 제 집만 시켜놓고 좋게 데리고 나오려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나오는 와중에 이제 저한테도 약간 좀 되게 심한 좀 인신공격성 발언? 좀 약간 무섭스럽게 얘기하고 좀. 김상교 씨가 성추행을 한 근거로 클럽 측이 공개한 영상. 이를 본 김상교 씨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는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렇게 성추행을 해서 자기들 말렸다 하니까 저만 가해자가 됐고 저를 때린 가해자는 없다. 저만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가 됐다. 그러면 CCTV 오면 보자 했는데 CCTV를 안 보여줘요. 그럼에도 이상한 점은 남습니다. 장의사가 김상교 씨를 폭행할 당시 그는 앞서 클럽 내에서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즉 지금과 달리 김상교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확신을 갖기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클럽의 이사가 손님을 폭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버닝썬 안에 있던 직원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클럽이라는 공간 내에서 제의식 없이 당연히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상교 씨 사건도 뭐 그냥 단순히 넘어갈 뻔한 사건인데 약까지 걸려서 이렇게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교 씨가 폭행을 당했던 그날 버닝썬 안에는 특별한 VIP가 있었다고 합니다.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위치했던 버닝썬. 이해가 쉬우려면 일단 그 내부 구조를 익혀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럽 2층에 있는 유리룸을 VIP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DJ 부스와 가까운 4개의 테이블이 VIP석으로 통합니다. 김상교 씨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DJ 부스 뒤편 역시 버닝썬에서는 VIP석으로 통합니다. 이른바 연예인석으로 불리는 B존입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이 B존엔 한 화장품 회사 직원들과 30대 여배우 A씨가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럽에 보면 야광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스틱 같은 거. 이제 그걸로 그 인사하러 온 사람 얼굴을 막 반가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려요. 씨가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반갑다고 이제 뭐 얼굴 때리고 맞는 사람들은 딱 봐도 한 40대, 50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갔다는 여배우 A씨. 당시 그녀를 가까이서 관찰한 직원은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눈 상태가 달라요. 확실히 느껴지죠. 충혈된다는 느낌도 있고 그냥 막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침을 좀 되게 많이 흘리고요.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이 있던 그날 일명 연예인석으로 불리는 B존에는 또 다른 인물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씨는 뭐 버닝썬 좀 단골이었으니까 약을 하고 여자들이랑 굉장히 좀 막 그렇게 논다.
그날 연예인석으로 불리던 클럽의 VIP 존에는 남다른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인 DJ 부스 앞 VIP석에도 주목해 봐야 할 손님이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장 이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김상교 씨를 폭행한 인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어야 할 사람, 회색 후드티를 입은 최초 폭행자입니다. 남자는 VIP석인 7번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7번 손님은 누구였을까? 그 7번 테이블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6번이었고 초록색 옷 입은 분하고 그 남자 1인분 회색 후드티 입은 남자분 다 그 사람들이 잡은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선생님 뭐 지인이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저는 몰라요. 처음 봤죠. 우리가 입수한 클럽 직원들의 단톡방엔 이날 버닝썬을 찾은 손님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번 테이블의 손님은 나사팸으로 불리는 일행들로 확인됩니다. 버닝썬의 VIP 명단 이런 게 있나요? VIP 명단도 없고 VIP들이 이름은 어느 정도는 알죠. 뭐 린사무나 나사, 오논, 1등팩, 그러니까 골든 이런 좀 유명한 손님들은 알죠. 클럽 이사가 VIP를 모를 수 있을까? 버닝썬 투자자인 대만인 린사모와 함께 VIP로 통한다는 나사팸. 그들 중 김상교 씨를 폭행한 인물은 최모 씨입니다.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이들은 장 이사가 김상교 씨를 폭행하던 그 시각 클럽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차례 김상교 씨가 요구했지만 버닝썬 측에서는 최 씨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클럽의 VIP였기 때문일까? 근데 걔네들이 진짜 왜 안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걔네들이 한다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었고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VIP 고객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소로 클럽 위층에 있는 호텔 1층 로비에 장애인 화장실을 지목했습니다. 버닝썬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 1층 화장실에서 마약을 했다는 뉴스 속 인물들. 그들이 VIP 나사팸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럽 관계자들은 VIP인 나사팸의 비밀을 보호하려다 보니 장 이사가 필요 이상의 폭력을 김상교 씨에게 행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1순위고 거의 뭐 진짜 VIP였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로 VIP 위치를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문호 완전 팬으로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나사팸에는 사실상 버닝썬의 공동대표이자 승리의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VIP였다는 나사팸은 어떤 사람들인 걸까? 얼마 전에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스포츠 도박으로. 몇백억 그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돈으로 그걸 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신분세탁인 거고 뭘 하냐면 그런 것들 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돈이. 실제 강남 지역에서는 유명하다는 나사팸. 현금을 동원하는 능력이 남다른 그들은 업계에서는 신흥부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신흥 재벌이라고는 해요. 어쨌든 재벌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돈 쓰는 거 보면 소비하고 이런 거 보면 재벌보다 훨씬 더 많이 쓰니까요. 토사장 하는 애들, 주가 조작해서 하는 애들, 토사장들은 저는 형 현금 5만원짜리 5천만 1억짜리 있는데 형 수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지금 못 갖고 다니잖아. 어디다 보관을 해? 뭐 마늘밭처럼 파묻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형 5만원짜리 5천만원 드릴게요. 수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땡큐 주리는 바꿔주면. 클럽 측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주고 이를 매상해서 누락게 탈세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건 추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점이 된 이 폭행 사건에서 최초 폭행자가 수면 위로 뒤늦게 떠오른 점은 사람들의 의혹을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나사팸. 며칠 뒤 나사팸으로부터 연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알고 싶어집니다. 마약을 하고 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뭐 한두 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복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나사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약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뭐 소문을 꾸는 거지. 뭐라 모르겠어요. 저는 약 안 해요. 저는 약 안 합니다. 저도 되게 후회를 해요. 오히려 왜 후회하냐면 차라리 내가 때릴 걸. 후회해요.
우리가 또 다른 단서를 찾은 곳은 버닝썬 게이트와 함께 충격을 줬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서였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7일 밤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승리와 함께 미국에 갔던 단톡방 멤버 김씨. 그는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2차례 전송합니다. 가수 최종훈과 정준영을 비롯해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였던 승리와 유인석 씨, 거기에 YG 직원 등도 속해 있던 단톡방. 동영상을 공유한 김 씨의 소속은 당시 유리홀딩스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MD 출신이에요. 그 클럽 MD 출신인데 아레나 전에 다른 클럽 MD 출신이었고 그 인연으로 승리랑 이렇게 친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 패밀리에 이제 속하게 됐는데 그 유 대표하고 그 승리 씨가 거의 이제 우두머리급이라고 하면 그들의 지시를 받고 사실 굉장히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집단 성폭행을 의미하는 표현도 거침없이 나누는 단톡방 멤버들. 이들은 영상 속 여성을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은 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을 성폭해온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7분 정도의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최소 5분 정도는 그 GHB에 의한 어떤 피해가 의심되는 그런 저항들이 있거든요. 무색무취의 약물인 GHB는 자칫 농도 조절을 잘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마약에 노출시킨 정황. 이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일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단톡방 멤버들에게 동영상을 공유했던 김 씨는 지난 3월 21일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클럽 MD와 손님으로 만나 회사 대표와 직원으로 지내며 가수 승리의 손발이 되었다는 김 씨. 이 김 씨가 친하게 어울리는 또 다른 모임이 있는데 바로 김상규 씨 최초 폭행자인 최 씨가 속해 있는 나사팸입니다. 이 김 씨 역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였죠. 그래서 광수대에서 이제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약 검사 거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그거는 사실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떳떳하죠. 클럽 측의 김상규 씨의 폭행 사건으로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건 나사팸과 가까운 김 씨와 이문호 대표의 비밀이 폭로되는 일이었을까. 승리의 최측근이자 버닝썬의 실세인 두 사람이 마약과 연관된 점은 사실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버닝썬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자체가 마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업소 내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해 버닝썬을 방문했던 가영 씨는 충격적인 일을 그곳에서 겪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가영 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합니다. 갔는데 태국 남자 2명이랑 한국 남자 1명 그리고 한국 여자 2명 이렇게 있었고 저희 셋이 거기 합류해서 총 8명이 있었어요. 이제 대리 불러서 뭐 버닝썬으로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다가 버닝썬으로 넘어갔어요. 일행과 함께 2차로 이동한 곳은 버닝썬. 그들 중 한 태국 남성이 유난히 가영 씨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가 서너 잔의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놀 때부터 그 생수병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걸 자기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물 같진 않았고 술이라고 하기엔 조금 묽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이 거기서부터 없어요. 입가심을 하라는 것인 줄 알고 태국 남성이 따라주는 그 의문의 액체를 서너 번 받아 마셨다는 가영 씨.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던 가영 씨가 정신을 차린 곳은 한 호텔의 객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엔 태국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엔 없지만 직감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걸 느낀 가영 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호텔에 되게 웃으면서 들어갔대요. 제가 기억 못하는 그 순간에 사진이 계속 남아있대. 10몇 장이 남아있대요.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해보자 가영 씨가 태국 남성과 함께 웃으며 객실로 이동했던 겁니다. 객실 안에서 태국 남성이 찍었다는 사진 속에서도 가영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기억과 납득하기 힘든 흔적. 가영 씨는 이 모든 일들이 GHB 때문에 벌어진 일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가영 씨가 지우고픈 그날의 일들은 무색무취의 GHB가 만든 비극인 걸까? 모든 마약에 다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다행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릴렉스되고 이완이 되면서 왠지 이렇게 행복해지고 경계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요.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돼 마약 검사에서 잘 검출되지 않는 GHB. 이를 마실 경우 기억을 잃는 것은 흔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태국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호텔 CCTV와 함께 찍은 사진 탓에 그는 유유히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태국 남성은 SNS에 자신을 바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이나 직업도 가영 씨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다양한 조사를 통해 그가 태국에서 유명한 요식업체의 대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별명이었습니다. ยังโฟกัสอยู่กับคุณนะคะเจ้าของร้านอาหารเอง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한 그는 학교는 물론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밥의 할아버지는 태국에서 한 정당을 이끌던 인물이었고 역시 정치인인 아버지는 태국 내 태권도 협회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태국의 금수저인 밥은 그날 왜 버닝썬을 찾았던 걸까? 우리 앞고 YGX 있고 태국 사람 여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YGX라는 분은 뭐 직함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YGX 대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법인 등기로 확인한 결과 그날 태국 남성 밥과 함께 있던 인물은 2명의 YGX 공동대표 중 김모 씨로 확인됩니다. 승리는 그간 자신이 YG의 계열사인 YGX의 대표라고 밝혀왔습니다. 실제 출근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종종 공개해왔습니다. 이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 역시 종종 밝혀온 내용입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상 YGX의 대표는 승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승리의 주요 투자자들은 모두 아시아권의 재력가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지난해 버닝썬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대만인 린 사모는 버닝썬에 거금을 투자하고 승리와 이문호 대표에게 지분의 절반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을 때면은 남다른 환영을 해온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였던 유인석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버닝썬의 VIP였을 태국 남성 밥. 그가 이런 마약과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것은 단지 우연인 걸까? เพราะว่ามันไม่มีพิสูจน์แล้วเนี่ยว่ามันไม่มีเรื่องการใช้ยาข่มขืนหรือแม้กระทั่ง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ที่วันนี้ผมได้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ผู้หญิงคนนี้นะครับ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คดีเบอร์นิงสันรวมถึงคดีแล้วก็กระแสของซุงลีด้วย 버닝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왔던 관계자는 클럽 경영진들 사이에서 마약은 VIP가 원한다면 언제든 용인되고 묵인해온 특별한 서비스였다고 고백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맥주만 있는 거랑 축구 경기를 보는데 치킨이랑 맥주랑 있는 거랑 이런 느낌이죠. 그냥 부가적인 요소인데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주는. 클럽 속의 묵인 속에서 VIP들이 금기를 탐하고 쾌락을 거듭해가던 그곳 버닝썬엔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버닝썬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예요. 한 개인의 어떤 소비에서 지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범죄로,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넘어가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클럽의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과 마약 그리고 유착과 성접대, 여전히 버닝썬을 두고 제기된 의혹들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개장 1주년을 열흘여 남기고 문을 닫은 클럽 버닝썬. 이제 의혹의 무대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 지금 그 주축들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자기만의 또 다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인텔리 자체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7월달인가 오픈할 거라고 하는데 먼저 손에서 저렇게 잘 끊기잖아요. 꼬리자리.
VIP들의 욕망과 클럽 측의 탐욕이 만나는 곳. 그곳은 어디라도 또다시 버닝썬입니다.